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1호 제16면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1차 직원 정기 채용 실시. 정부의 장애 분야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 이 정책 지원, 기획 예산, 정책 연구, 지역사회 통합 지원, UD 환경정책 기획, BF 인증, 기록물 관리, 권위 공호, 우선 구매 사후 관리, 지역장애 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하 지역발달센터 등 10개 분야에서 서울 본원과 지역발달센터에서 근무할 총 26명, 일반직 4급 1명,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6명, 연구직 6급 2명, 일반직 나급 1명, 일반직 다급 3명, 연구직 다급 1명, 지역센터 팀장 1명, 팀원 10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원의 채용 분야는 일반 경쟁으로 정책 지원,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기획 예산, 일반직 6급, 정책 연구, 연구직 6급, 지역사회 통합 지원, 일반직 6급, UD 환경정책 기획, 일반직 6급, BF 인증, 일반직 6급, 정책 지원, 일반직 다급, BF 인증, 일반직 다급, 분야 총 10명을 모집한다. 제한 경쟁으로는 정책 지원, 일반직 4급 학위 제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일반직 6급 자격 제한, 권위 공호, 일반직 나급 변호사 제한, 정책 연구, 연구직 다급 장애인 제한, 우선 구매 사후 관리, 일반직 다급 경력 제한 및 보건복지부 파견, 분야 총 5명을 모집한다. 지역발달센터의 채용 분야는 지역센터 팀장으로 1명, 대구, 지역센터 팀원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에서 7명, 경기, 전북, 대전, 울산, 전남, 운영지원 분야에서 3명, 부산, 대전, 경기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통사항으로 개발원 인사관리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임용 예정일, 26사일, 기준 정년, 60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각 채용 분야별로 세부 자격 기준이 상이하므로 입사 지원 시 채용 공고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취업 지원 대상자, 지역인재,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 청년 등 가점 대상자에게는 서류와 필기 전형 등 전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원서 접수는 1월 20일 화부터 2월 3일 화 17시까지 개발원 채용 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가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2차 필기 시험, 3차 면접 심사 후 3월 24일 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별로 전형 절차가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4월 1일 수에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각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www.gadi.or.kr 공지사항과 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gad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 전면 개선 필요 전담 조사 규칙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발달장애인 등 사건 당사자가 공소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4 번지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며 이 중 약 10.7%가 발달장애인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 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와 전담수사관 검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2025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발달장애인 127명을 직접 면담해 수사기관의 방어권 보장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면담 대상자 127명 가운데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경우는 27명에 그쳤으며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조사 대상자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면담 대상자의 상당수는 가정폭력 피해, 가출 경험, 보호시설 생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으며 부모 모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고령의 조부모인 경우 또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 등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조차 인지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피의자를 가려낼 객관적 기준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장애인 등록 여부 조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별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담수사관 검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간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순환 보직 등 인사 운영 문제, 수당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통계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공개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청각장애인 위한 AI 수어 상담 본격 운영. 카카오뱅크가 AI 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윤호영, 데니얼 는 청각장애인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AI 수어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23일 챗봇과 검색 기능을 통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앱 내 고객센터 메뉴에 정식 도입됐다. 카카오뱅크 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수어 상담을 선택하거나 AI 검색창에 수어 상담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전용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는 텍스트가 아닌 수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수어는 일반 국문과 문법 체계가 달라 텍스트 중심의 금융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 용어나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앱 내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기본 탑재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고객은 계좌 개설, 카드 발급, 앱 이용 방법 등 주요 금융 관련 문의를 수어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어 처리, NLP, 모델을 적용해 한국어 질문과 답변을 수어 문법에 맞는 구문으로 자동 변환했다. 방대한 금융 정보를 수어 체계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모든 콘텐츠는 수어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거쳐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했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실사형 AI 아바타를 도입해 이용 경험을 한층 개선했다. 수어는 손동작뿐 아니라 표정, 시선, 입 모양 등 비수지 신호, 난매뉴얼 시그널즈, 다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사형 AI 아바타는 실제 사람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표정과 동작을 구현해 실제 수어 통역사와 소통하는 듯한 친숙한 경험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고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립형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접근성 혁신을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포용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업으로 특수교육의 산림교육을 더하다.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남태헌, 과 협력하여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국립숙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특수교육교원 동계 산림교육 체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특수교육교원 산림교육 체험 직무연수는 2022년 국립청도숙체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 점진적으로 운영기관을 확대하였고 특수교사의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동계 산림교육 체험 직무연수는 지난해 1월 청도 춘천 나주 대전 숙체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청도 춘천 대전 장성 횡성 영주 6개소 8기수로 확대 운영하며 170여 명의 특수교육교원이 참석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특수교육과 산림교육의 이해, 숲속 트레킹, 통나무 명상, 소도구 운동, 숲속 리듬 케어, 목공 등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험 중심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특수교사의 마음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2025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개발한 교원 마음 돌봄 여행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국립산림치유원, 영주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교사뿐 아니라 특수교육기관 교장 교감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은 작년 6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큐아 오디오 시나리오 기반 수어숲 해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현재 국립청도숙체원의 마음누리숲 무장애 나눔길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횡성 장성 대전 숙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까지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교원들이 정서적 안녕을 찾고 마음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 교육 활동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한국산림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이번 특수교사 직무연수는 학교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 산림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어 숲해설 영상 등 접근성 강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산림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